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아, 그러세요? 오늘은 이제 메인 매출에 관련한 내용을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네, 네, 메인 매출도 우리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투톱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제가 화면을 만들어 왔어요. 네. 네, 여기서 보면 요 메인 매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래처하고 상품이 먼저 선행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매입 거래의 경우는 발주서를 작성을 하고 네, 매입 거래 명세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매출 거래는 견적서를 작성하고 수주서를 작성하고 네. 매출 거래 명세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중에서 이 매출 거래 명세서, 매입 거래 명세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스템에 이 거래처에 이렇게 상품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네. 라고 입력을 하는 기능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입력이 되면 시스템이 이제 그거를 인식을 하고 네, 상품 재고에 반영이 되고 거래처 잔액에 반영이 되고요.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거래 명세서만 입력을 하면 잔액 관리가 끝이다. 거래처 잔액 관리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요 위에 발주서, 견적서, 수주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제로 시스템의 수량이나 거래처 잔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쵸. 이런 업무들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렇게 관리 되어 차원에서. 네, 그렇게 네.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거래 명세서를 잘 작성을 해주시면 상품이랑 거래처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도 이 거래 명세서를 기준으로 발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고 세금 계산서 설명 드릴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메뉴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인사급여 메뉴 밑에 메인 매출 메뉴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메인 매출 메뉴 안에 견적 메뉴, 견적은 말 그대로 견적서를 작성을 하고, 네, 그리고 작성한 견적서를 거래처에 이메일로 전송한다든지 팩스로 전송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발행된 견적서들 견적서 대장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견적서를 발행을 하면 이제 수주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견적서를 내가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이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수주를 했다. 요렇게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러면 실제로 매출이 어떻게 일어났다 라는 기능이 이제 매출 메뉴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 거래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매출 거래를 입력하면 필연적으로 매출 반입을 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환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상황이죠. 그렇죠. 네.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 상황이죠. 네, 네, 그렇게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입력한 거래 명세서 기반으로 해서 네. 어떻게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관련한 장부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매출 거래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발주는 우리가 이렇게 발주했습니다 하고 이제 시스템에 입력해 주시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 발주서 대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발주서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매입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관리하실 수 있는 게 매입 메뉴이거든요. 그렇죠. 네, 매입 거래도 마찬가지로 매입 거래 명세서 작성하시고 필연적으로 환불이 일어나는 매입 반출 명세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네, 또 작성한 거래 명세서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부가 생성이 되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메인 매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래처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메인 매출 관련한 메뉴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작성된 문서들, 거래 명세서나 견적서나 이런 부분들을 삭제하시면 이 거래 내역 휴지통으로 오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일단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인 매출 메뉴들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대략적으로 드렸고요. 네, 그러면 상세하게 견적부터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견적서 작성 메뉴입니다. 견적서 작성 메뉴 보시면은요, 우리 문방구에서 사는 양식지처럼 생긴 화면에서 이제 견적의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상단에 있는 부분, 이 내용들은 견적과 거래처에 관련한 부분이고요. 네, 이 하단에 있는 부분은 이제 상품에 관련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제일 먼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상호명에 거래처 초성 입력해 주시면은요,
어디로 할까? 네. 이걸로 진행하시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거래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꼭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네. 네. 그리고 수신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견적서 네. 작성하듯이 일반 견적서 작성하듯이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네. 조건 없음. 유효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다. 거래처 담당자 위고로님. 이렇게 쭉 입력을 해주시고요. 요 견적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네. 프로젝트 초성으로 입력을 해서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메모 남기시고 싶다면 비고란에 메모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견적과 거래처에 관한 내용들을 채울 수가 있고요. 네. 요 하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품명 초성 입력하면 이렇게 상품 나타나거든요. 상품명 입력을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이 네, 여기 나타나는 걸로 네,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거래처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초기 세팅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거래처와 상품에 초성을 입력하면 시스템에 등록되는 거래처 상품을 불러와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기존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던 거고요. 수량 50개당, HP는 더 많이 쓰니까 100개. 이렇게 견적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견적서 작성을 하면 하단 버튼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임시 작성 버튼 누르면 우측 하단에 임시 작성 목록에 저장이 되고요. 네. 발행 버튼 누르면 견적서를 저장하는 기능이고요. 네. 발행 인쇄 버튼은 발행하고 동시에 프린트한다. 네. 발행 메일은 발행하고 동시에 이메일 보낸다. 네. 발행 팩스는 발행하고 동시에 팩스 보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발행 버튼 누르게 되면은요. 발행이 되었고요. 지금 최근 발행 목록에 방금 전에 입력한 견적서가 이렇게 작성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밑에 가족이라고 해서 견적서, 수주서, 매출거래명세서 이렇게 있어요. 네. 눌러보시면 기존에 발행되어 있던 비슷하게 생긴 문서들을 네. 이 견적서에 넣고 네. 비슷한 내용이라면 다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수정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는 메뉴, 견적서 메뉴 안내 드렸습니다. 네. 견적서 대장 메뉴인데요. 견적서 대장 메뉴 같은 경우 상단 조회 영역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담당자 우라고 써져 있는 영역이 있어요. 네. 이거 뭔지 아시나요? 담당자 설정했으면 이제 담당자 입력해서 조회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회사의 담당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 회사의 담당자가 예를 들면 홍길동이다. 네. 그러면 홍길동이 담당자인 거래처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기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좌측 목록 영역에 기존에 발행했던 견적서 내역이 나타나고요. 네.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우측 화면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여기서 당시에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견적서를 보냈구나 라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우측 하단 버튼들을 통해서 삭제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인쇄하거나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시고 네. 이 견적서를 수주서로 만들 수도 있고 명세서로 만들 수도 있고 네. 메일 보낼 수 있고 팩스 보낼 수 있고 그 중에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삭제. 삭제는 일단 권한이 있으신 분들만 삭제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시스템에 발생한 문서들은 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삭제를 함부로 하면 이제 내일 모레까지는 기억을 할 수가 있지만 왜 삭제했는지 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다 기억할 수 있지만 네. 조금 지나서 이제 그때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삭제하지 않고 잘 보관하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견적서 부분은 삭제를 하셔도 부담이 좀 그렇죠. 덜하긴 하죠. 이게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반영되는 부분도 아니고 단순하게 견적서 용도로만 쓰는 거니까. 네. 하지만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명세서 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는 걸 제가 이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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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견적서 대장 메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수주 등록 메뉴입니다. 견적서 대장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네, 똑같은 기능들을 똑같이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수주서를 입력하는 거고요. 네, 거래처를 초성 입력하면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문서 내용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빨간색 표시 없는 거는 필수값이 아니니까 필요한 것만 입력해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맞습니다. 네, 빨간색 값은 항상 필수값입니다. 프로젝트 있다면 프로젝트 입력해 주시고요. 메모 있다면 메모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수주와 거래처에 관련한 내용들 입력을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품목에 상품명 초성 입력하면은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네, 입력하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 가지고 오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했었구나, 수량 변경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언제든지 수정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필요하시다면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량뿐만 아니라 단가도 당연히 이제 변경 가능하시죠. 그렇죠. 네. 당연히 변경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임시 작성 버튼 누르면은요, 우측 상단에 임시 작성 목록 영역으로 저장이 되고요. 저장 버튼 누르면 이제 저장하는 거고, 저장 인쇄 버튼 누르면 저장하고 인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저장을 했고요. 최근 발행 목록 보시면 2월 10일자 이렇게 방금 입력한 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견적서, 수주서, 외출거래명세서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눌러서 비슷하게 생긴 문서 보고 이거랑 비슷한 거야 넣기 해서 이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수정하면서 다시 수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수주 등록 메뉴 안내 드렸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주 대장 메뉴입니다. 네, 수주 대장 메뉴 마찬가지로 상단에서 조회 영역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좌측 목록 영역에서 기존에 발행되어 있던 수주서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우측에서 그때 이렇게 발행했구나 라는 내용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조금 특별한 부분이 보이죠. 네, 상태에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누르면 거래 완료 이렇게 나타나네요. 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이 수주서를 명세서로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거래가 이어진다면 견적서 보냈고 수주해서 수주서도 등록을 했고 네, 명세서를 이제 등록을 한다라고 이렇게 거래가 이어질 때 요 지금 방금 전에 입력한 걸로 할게요. 2월 10일에 발행된 150만 원짜리 수주가 이제 명세서를 발행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요 명세서를 발행하고 네, 입력을 해주시면 네, 요 거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수주건이 실제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마찬가지로 삭제 권한 있으신 분들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요 거래를 견적은 하고 수주도 썼는데 이거 아니야, 수주 안 하기로 했어, 수주 취소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인쇄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인쇄하거나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명세서 발행 버튼 누르면 이 거래를 확정 지을 거야, 거래 명세서로 만들 거야 라는 기능이고요. 네, 매출 거래 명세서 메뉴입니다. 네, 방금 전에 수주 등록하면서 매출 거래 명세서 만들기 눌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주 등록했던 내용이랑 똑같이 여기 이제 가지고 오거든요. 네, 네,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제 요 거래를 확인을 하시고 거래처도 맞고 상품도 맞아. 근데 우리가 뭐 할인을 조금 해줬어. 5만 원을 할인을 했다. 네, 결제는 어떻게 했다는 내용 확인하시고요. 네, 발행 버튼 먼저 눌러볼게요. 발행 버튼 누르고 다시 수주 대장 메뉴 들어오면 방금 전에 입력했던 요 이그니션, 네, 이 수주서가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렇죠.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라고 떠 있는 거는 사실상 거래가 확정되고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주는 몇 건 했는데 실제로 거래는 얼마나 일어났네. 네, 마찬가지로 견적은 몇 건 했는데 거래가 몇 건 일어났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내부 관리 포인트로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매출 거래 명세서 메뉴입니다. 네, 여기는 별표를 한번 치고 가야 돼요. 네, 용고리 용용을 한번 해야 돼요. 그렇죠. 항상 매출 매입 쪽은 정말 중요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저희한테는 더더욱 중요한 곳이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실제로 시스템에 이렇게 입출이 일어났다고 입력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네, 매출 이게 거래는. 이제 데이터가 반영이 되는 부분인 거라서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네. 기능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상단에서 요 거래명세서 입력하는 건데 과세 거래명세서인지 면세인지 영세인지를 이제 먼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선택하시면 표가 조금 달라지고요. 그렇죠. 네.
조금 달라지고, 네. 네. 과세명세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호 영역에 거래처의 초성을 입력하시면 네.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거래처 리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네.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하면 이 거래처의 나머지 정보들을 자동으로 불러와지거든요. 네. 네,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지고 프로젝트 있으시면 프로젝트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상품 정보도 마찬가지로 초성 입력하면은 등록되어 있던 상품 내역을 가지고 오고요. 네. 여기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지금 수량 입력되어 있는데 단가 이런 거 입력이 안 돼 있네요.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우스 8,000원, 싸네요. 8,000원. 키보드 15,000원, 네. 합치면 23,000원. 네, 회자. 싼가요? 회자죠. 그래요? 네. 아닌가요? 아닌가요? 몰라요. 보통 10,000원 정도는 하니까요. 그쵸? 마우스가. 네, 50개씩 팔았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하단에서 지금 이 거래명세서에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공급가액 이만큼, 세액 이만큼, 합계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액이 얼마고 최종 합계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네. 이제 할인액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115만 원이면 사실 할인 안 해드리고 싶은데 5만 5만 원만, 네. 110만 원 맞춰서 이제 할인을 해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는 요 거래가 이제 결제까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맞아요. 이제 미수금으로 안 남기고 바로 이제 결제 처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현금으로 받으셨을 경우에 현금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음으로 받으셨다고 하면 상세 보기 버튼 눌러서 어음 정보 입력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음 정보 입력해 주시면 저희 받을 어음 메뉴에 자동으로 네, 등록이 등록이 됩니다. 자동으로 네, 등록이 네. 되고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카드 결제하셨다면 카드 입력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결제 합계가 나오거든요. 제가 현금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20만 원을 이제 선금을 받았다. 네. 그리고 그러면 잔금이 지금 90만 원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이제 요 거래에 대해서 이전 미수금이 있어요. 이 거래 전에 그쵸. 미수금이 지금 얼마다. 이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4천만 원을 깔고 가고 있네요. 네. 대담한데? 참 나쁜 사람들이 빨리 돈을 줘야죠. 네, 그래서 지금 본건 포함은 4,090만 원이 본건 포함 미수금이고요. 여기서 수금 계좌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네. 수금 계좌는 이제 우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선택을 하고 요거를 전송할 때, 거래처로 보낼 때 이제 미수금을 포함할래요, 안 할래요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수금을 포함한다고 하면은 뭔가 무언의 압박이죠. 그렇죠. 네, 이 거래명세서에 지금 미수금이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네. 찍어서 보내는 거고, 선택 안 해주시면 그건 안 찍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 버튼 통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임시 저장 버튼 누르면 우측 하단 임시 작성 목록으로 저장이 되고요. 발행 버튼 누르면 우리 시스템에 이제 이렇게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하고 저장하는 기능이고, 네. 발행 인쇄는 저장하고 프린트하는 기능, 네. 발행 메일은 발행하고 그리고 네. 거래처 이메일로 전송하는 기능, 요 거래 명세서를 전송하는 기능, 네. 발행 팩스는 저장하고 거래처에 팩스 보내는 기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행하면 지금 저장이 되었고요. 위아래. 위아래, 네. 네, 요렇게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견적서 수주서 때 설명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명세서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으시고 기존에 발행되었던 기존 문서들을 가져와서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추거래명세서 버튼 누르면 기존에 발행되었던 내용들 확인하시고 넣기 하시면 네, 이제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발행한 걸 기준으로 조금 수정해서 다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추후에 한 번 더 다른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는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을 등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기존에 무조건 상품 등록을 진행해 놓고 해야 이렇게 방금 초성을 눌렀을 때 그렇죠. 나온다는 부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등록 안 해놓고 해도 되긴 해요. 네, 해도 되긴 하지만 초성만 입력해서는 그 그렇죠. 내역이 당연히 없죠. 네, 그렇죠. 저희 쪽에 등록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미리 등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거래처는 기존 잔액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상품은 기초 재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존 재고가.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선행해서 등록을 해달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나중에 프로세스 설명은 한번 따로 영상으로 찍는 걸로 하시죠. 네. 그렇게 해야 이해가 잘 되실 것 같네요.
네, 매출 반입 명세서입니다. 네. 매출 거래 명세서는 이렇게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네. 매출 반입 명세서는 매출이 일어났는데 환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애누리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아이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안 쓰면은 제일 좋은 건데 그렇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써야겠죠.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영역에 거래처 초성 입력하면 네. 이제 거래처 나타나고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하단의 품목에서 상품 초성 입력하고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지금 볼펜을 팔았는데 이렇게 환불이 일어났다.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네. 네.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우측 하단 버튼에서 임시 저장 버튼 누르면 우측 상단 임시 작성 목록에 저장이 되고요. 네. 발행은 저장하는 기능, 네. 발행 인쇄는 발행하고 프린터하는 거, 발행 메일은 발행하고 거래처에 메일 보내는 거, 네. 발행 팩스는 발행하고 거래처에 팩스 보내는 버튼입니다. 네. 발행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입력하면 매출 반입 명세서 입력하는 방법 안내 드렸고요. 네. 반입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과세 변세 영세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져오기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매출 건별 대장 메뉴입니다. 매출 건별 대장 상단에 보시면 조회 영역에서 거래 명세서 조회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좌측 목록에서 기존에 발행되었던 매출 거래 명세서와 매출 반입 명세서의 그렇죠. 리스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쪽에서 선택해 주시면 우측 내역 영역에서 어떻게 판매되었는지 이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네. 보시면 매출 거래 명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반입 명세서 작성해 주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렇죠. 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에서 조회하실 때도 전체로 조회하실 수도 있고 매출로 조회하실 수도 있고 반입만 조회하실 수도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상세하게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세한 내역에서 이렇게 거래가 일어났는데 거래를 삭제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인쇄하거나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시고 거래처에 메일이나 문자 그리고 팩스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삭제는 조심하셔야 하는 삭제입니다. 네. 견적서에 있는 삭제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거래명세서가 입력이 되면 이렇게 거래처 잔액 발생이 되었고 상품 재고의 반영이 이미 된 상태인데 그렇죠. 요거를 삭제하면 어떻게 일어난 건인지를 이제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숫자가 안 맞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서 관리자분만. 네, 관리자분만 네.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는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뭔가 좀 꼬였다면 새로 작성하시고 반출하시고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매출 연속 대장 메뉴입니다. 상단 조회 영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시고요. 보시면 이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쭉 연속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건별 대장이랑 모양이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요 거래처에 얼마가 거래가 일어났고 상품은 어떻게 일어났다 는 내용을 하나의 표로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목록 영역 보시면 일자 정순으로 볼 거냐 역순으로 볼 거냐 선택하실 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엑셀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시고 인쇄하고 뭐 PDF나 이런 부분으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매출 연속 대장 메뉴였습니다. 혹시 뭐 따로 엑셀로 관리를 원하신다고 하신다면 네, 저희 쪽에서 되긴 하지만 뭐 더블 체크로 크로스 체크로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엑셀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쓰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그렇죠. 네. 네, 뭐 크로스 체크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런 표들은 보통 엑셀로 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엑셀로 네. 봐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뭔가 가공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가공. 그렇죠. 가공. 안 좋지만 일단 하긴 해야 되는 행위 중에 하나죠.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랑 뭐 잔액을 맞춰야 되는데 네. 그러면 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려면 엑셀 다운로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엑셀 다운로드가 참 좋거든요. 좋죠. 네, 저는 웬만하면은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타입이라서 네, 엑셀 다운로드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계액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매출 지정 상세 메뉴입니다. 매출 지정 상세는 거래처를 지정해서 지금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네. 조회기간 설정하시고 검색해 보시면 지금 그러면 요 이그니션이라는 거래처에 일자별로
거래가 어떻게 일어났다, 어떤 상품이 얼마에 나왔다, 이렇게 거래처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엑셀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 세금계산서 발행 제외권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요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 할 겁니다 라고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제외된 건들을 포함할 건지 포함하지 않을 건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건별 명계수 현황입니다. 건별 명계수라고 하면 이제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렇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수금 현황을 줄여서 명계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네, 상단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요 하단 목록 영역에서 이 건별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명세서 얼마 발행이 되었고요. 요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이 되었고요. 수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한 줄이 하나의 거래예요. 네, 지금 2월 10일 날 민영 FNC에서 환불이 일어난 건이 있고요. 네. 같은 날 이제 민영 FNC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 건 없어요. 뭐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수금하거나 지급하거나 한 내역들은 없고요.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 매출거래명세서랑 세금계산서는 같은 일자에 같은 거래처가 있다면 금액까지 같다면 이제 한 줄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래명세서는 10일날 발행이 됐는데 세금계산서는 뭐 15일에 발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같은 줄에는 안 나타나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거래 건별이기 때문에 음, 같은 날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렇게 한 줄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금은 저희가 통장 정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매핑하는 기능이 있어요. 첨부할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매핑해 주시면 요 세금계산서는 수금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단에 보시면 지금 요 기간 동안에 총 매출액, 반입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수금액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차액 부분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인쇄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인쇄하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처별 명계수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이 어렵죠? 거래처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수금 현황인데요. 네. 방금 전에 건별은 거래 건별이었어요. 그렇죠. 네, 거래 건별이었고 지금 이거는 거래처별로 해당 기간 동안에 거래명세서 합계, 세금계산서 합계, 수금 합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그렇죠. 상단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좌측 거래처에서 거래처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땡땡 코리아 땡땡땡 거래처의 경우 거래명세서는 발행이 안 되었고 세금계산서만 발행이 되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가공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맞는데요. 이제 한 줄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 거래처별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지금 요거는 좋은데에 매출 거래명세서는 작성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수금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빨리 담당자를 쪼아서 세금에서 발행하고 그렇죠. 빨리 해야죠. 네. 수금해라. 담당자 관리자분이 빨리 보시고 콕콕 쪼아줘야 되는 네, 부분.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담당자분 혼나야 돼요, 이런 분들은. 빨리 돈 땡겨야지. 그죠? 돈을 빨리빨리 수금을 해야죠. 그죠? 그렇죠. 네. 돈 받을 건 빨리 받고 줄 건 늦게 주고. 그렇죠. 네. 게이드. 네. 하단 영역에서 합계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인쇄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인쇄하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활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관리자라면, 일단 수금이 안 된 건이 있다면, 담당자를 쪼아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세금에서 빨리 발행해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매출거래 명세서를 작성 안 했다면 이거 재고 반영했는 거냐 안 했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엄청 따지고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아, 쪽이 좋다. 그렇죠. 관리자분이 보셔야 되는 파일이면 이걸 보고 이제 담당자 가서 이제 조인트를 주는. 아. 네, 사람도 조금씩 조인트를 줘야 빨리빨리 움직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또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했네. 얼른 해야겠다. 이걸 이거 수금이 안 됐네? 사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야겠네? 이렇게 그렇죠. 활용하실 수 있는 메뉴. 전 담당자를 쪼을 생각을 했는데 직접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메뉴가 처별 명계수 현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매출 거래 다 알아봤고요. 네. 발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주서 작성 메뉴이고요. 상단에서 상호 영역에 거래처 초성 입력하면 다 팔아. 다 팔아. 어. 네, 이렇게 거래처 초성 입력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나머지 내용들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빨간색 별표 들어가 있는 필수값 부분만 채워주셔도 되고요. 네. 김다팔 다 이쁘게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쵸? 네. 이 발주서의 가격이 이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가격 변동이. 맞아요.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요거는 기존에 입력했던 거랑 다르게 네. 납기 예정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입력하실 수 있고요. 네. 프로젝트 있다면 프로젝트 선택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기구 있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거래처와 거래 정보에 대한 내용들 입력을 했고요. 하단에서 품목명에 상품 초성 입력해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내용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수량 100개다 500개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금액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네. 그리고 하단에 발행, 임시 작성 누르면 우측 상단 임시 작성 목록으로 저장이 되고요. 발행 버튼 누르면 저장, 발행 인쇄는 발행하고 프린트, 발행 메일은 발행하고 이메일로 보낸다, 발행 팩스는 발행하고 팩스로 보낸다 네. 는 내용이고요. 일단 발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에서 발주서 저장이 되었고요. 네. 요 우측 하단에 있는 최근 발행 목록에서 방금 전에 발행했던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발주서 매입 거래 명세서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 기존에 발행되어 있던 관련한 문서들에서 가지고 와서 이 발주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만 수정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주서 입력을 다 하셨으면은 이제 발주서 대장에서 발행된 발주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상단에서 조회 설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하단 목록 영역에서 해당 기간 동안에 발행된 발주서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우측 내역 영역에서 요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상세한 내역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삭제 같은 경우는 아예 삭제되는 거고요. 네. 발주 취소는 그냥 이거는 내역은 있는데 이건 진행을 안 했다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 거래라고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 보이시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발주서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요거를 요 명세서 발행 버튼을 통해서 요게 실제로 거래로 이어졌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입력을 해보면 짜란. 짜란, 이제 방금 전에 발주서 입력한 내용 그대로를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발주서를 거래명세서로 만든 거죠. 그렇죠. 이렇게 거래명세서를 만들면 방금 전에 거래명세서 만든 게 거래라고 이제 완료 처리가 되고요. 네. 그리고 우측 보시면 이렇게 거래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주서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네. 용꼬리 용용 메뉴입니다. 그렇죠. 네. 매입 거래 명세서 메뉴고요. 매출은 매출 거래 명세서에서, 매입은 매입 거래 명세서에서.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상단에서 과세, 면세, 면세 명세서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상호 영역에서 거래처명 초성으로 입력하고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네. 선택하시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정보 자동으로 가지고 와서 작성이 됩니다. 네. 상품명도 초성으로 입력해서 등록되어 있는 상품 가져올 수 있고요. 네. 가져온 거 바탕으로 해서 몇 개 산다 입력해 주실 수 있고요. 수량 입력해 주시면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지금 0원인데요. 이거 입력하면 입력하는 대로 바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렇죠. 하단 공급가액, 세액, 합계, 할인액, 최종 합계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원래 8만원이었는데 사장님이 5천원 깎아주신대 75,000원을 샀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답하게 5만원 깎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한가요? 너무한가요? 저희는 5만원 그냥 냈다 깎았어가지고. 그래요? 네. 한번 넣어볼까요? 네. 뿌듯하네. 이거 구매 담당자 칭찬해줘야 돼요. 이거 그럼요. 그렇죠. 밥이라도 함께 사줘야죠. 밥을. 네.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할인액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결제 진행하셨다면 여기서 결제 내역을 입력하실 수가 있으세요. 현금, 카드, 어음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현금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입력한 거 현금 출납장 메뉴에 적용이 바로 되고요. 네. 어음이 있으시다면 상세 보기 버튼 눌러서 어음 정보 입력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어음 정보 입력하고 발행 버튼 눌러주시면 지급 어음 메뉴에 저장이 되고요. 그렇죠. 카드 결제하셨다면 카드 결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매입 거래 명세서 입력하시면서 관련한 첨부 파일이 있다면 첨부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받은 매입 거래 명세서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 첨부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거든요. 웬만하면 넣으세요, 여러분. 웬만하면 흔적을 다 남기십시오. 네, 네. 여기 다 몰아져 있는 게 편합니다. 네. 네,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임시 저장 버튼 누르면 우측 상단에 임시 작성 목록에 저장이 되고요. 네.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되고 저장 인쇄 버튼 누르면 저장하고 인쇄 같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매입 거래 명세서 입력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일일이 입력하실 수도 있고 최근 발행 목록에 발주서 매입 거래 명세서 버튼이 있어요. 선택하셔서 기존에 이렇게 샀던 거 이번에 똑같이 샀어, 비슷하게 샀어 입력해 주시면 네. 이제 그때 발행했던 내용 가지고 오고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 수정해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 매입 거래 명세서 메뉴였습니다. 네. 매입 반출 명세서입니다. 매입 반출 명세서는 잘 쓰셔야 되는 메뉴죠. 그렇죠. 네. 샀는데 네. 불량이야? 돌려보내야 돼. 그럴 때 그렇게 환불이 일어났을 때 이제 네. 쓰시는 메뉴이고요. 이때를 기회를 좀 다 할인을 더 해달라. 네. 이런 것도 한번 어필해볼 법 하지 않을까. 네. 이런 거 한번 들이미십시오. 네. 꿀팁입니다. 어우. 네. 빡센 거래처네. 이렇게 해야 돼요. 사업은. 맞습니다. 네. 줄일 수 있을 때 확 줄여야죠. 맞습니다. 아주 바람직해요. 네. 담당자 아주 잘하고 있어요. 상호에 초성 입력하면 네. 거래처 정보 가지고 오고요. 네. 프로젝트 있다면 프로젝트 맵핑해 주실 수 있으시고 네. 품목명에 초성으로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수량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저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매입한 게 반출된 거니까요. 그렇죠. 재고 차감되고요. 그렇죠. 거래처 잔액도 반영이 되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시 저장 버튼 누르면 우측 상단 임시 작성 목록에 저장되고요. 최근 발행 목록에 방금 전에 발행한 반출 명세서 저장되었고 기존에 발행되었던 매입 거래 명세서 가지고 와서 반출 명세서로 입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이런 기능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요 기능은 굉장히 많이 쓰겠네요. 네.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제 반품 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좀 자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매입 건별 대장 메뉴입니다. 상단 조회 영역에서 조회 설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 좌측 영역에 발행된 매입 거래 명세서, 매입 반출 명세서들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우측 내역이 바뀌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되었구나. 거래 내역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조회된 문서 삭제하실 수 있고 인쇄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삭제는 조심히 관리자분만 관리자분만 하실 수가 확정적으로 됐을 때만 이용하시길 무조건 권장드립니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냥 일반 매입 거래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반출 거래 명세서 빨간색으로 네. 표시되어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록에서도 전체 거래인지 매입 거래인지 반출 거래인지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네, 매입 연속 대장입니다. 매입 건별 대장 같은 경우는 거래 명세에서 한 건 한 건에 대한 조회를 하실 수 있었다면 연속 대장은 그 거래들이 연속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일자별로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이고요. 네. 상단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시고 조회된 거 일자 정순인지 일자 역순인지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일자별로 거래가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를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그렇죠. 네, 하단 영역에서 합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네. 인쇄하거나 다운로드 그리고 엑셀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는 메뉴 매입 연속 대장 메뉴입니다. 네. 배고픈가 봐요. 꼬르꼬리네요. 매입 지정 상세 메뉴입니다. 네. 매입 지정 상세 메뉴는 거래처를 찍고 보는 메뉴이죠. 그렇죠. 거래처를 찍고 보는 메뉴인데 거래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조회 영역에서
조회 기간 선택해 주시고요.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요 세종물산이라는 거래처와 요 기간 동안에 거래가 어떻게 일어났습니다. 일자별로 어떻게 일어났습니다라고 쭉 보실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네. 네, 요 매입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거래 명세서를 발행한 내용이고요. 여기 계좌 출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지급했다. 통장 정리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엑셀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시고요. 세금계산서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제외권 포함 혹은 미포함해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입처별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 매입 지정 상세 메뉴였습니다. 네, 건별 명계지 현황입니다. 건별 명계지 현황은 거래 건별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급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이고요. 그렇죠. 상단 조회 영역에서 조회 기간 등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 하단에서 거래 건별로 이거는 이제 건이거든요. 매입 거래 명세서 건, 그렇죠. 세금계산서 네네. 건 이렇게 한 줄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준순 컴퍼니의 지금 거래 명세서는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되었는데 세금계산서는 입력이 안 되었네. 수금 지급도 안 되었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고요.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 하단에서 그래서 합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네.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신 거 인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처별 명계지 현황이에요. 건별 명계지 현황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건별은 발행된 거래명세서 건을 확인할 수 그렇죠. 있는 메뉴고요. 거래별로. 네, 거래별로 보는 거고 이거는 거래처별로. 네. 그래서 지금 요 기간 동안에 준손 컴퍼니 거래처에 거래명세서는 작성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네? 두드려 패야죠. 네. 좀 과격했나요? 참으세요. 네, 빨리 달라고. 네. 그래서 준손 컴퍼니의 내가 샀는데 세금계산서 아직 못 받았고 네. 지급도 아직 안 했네? 네. 띠띠띠 네.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곱게 거래처별로 발행하라고. 네. 예입자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전에.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이고요. 네. 그래서 거래처별로 지금 합계가 이렇게 됐다. 거래명세서 합계, 세금계산서 합계, 지급 합계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네. 메뉴입니다. 네. 이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조금 진정하세요. 아니 나쁜 놈들이거든요. 나쁜 놈들. 네, 저희 그쵸. 이거 가지고 빨리 절세 효과를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빨리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할인 더 해내라. 늦었으니 이자만큼 뜯을 수 있는 건 다 뜯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메뉴가 이제 처별 명계지 현황 메뉴였고요. 그렇죠. 네. 영업 담당 지정 메뉴입니다. 네. 네. 상단의 조회 영역에서 직원명을 선택해서 조회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영업 담당 지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사원이 거래처 어디 거래처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죠. B 사원이 어디 거래처를 담당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스템에 입력해 주실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설정에 따라서 담당 직원만 뭐 해당 거래처에 거래들을 본다든지 확인한다든지 그렇죠. 하는 부분들 혹은 담당이 아니더라도 다 볼 수 있어 이렇게 네. 설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요거를 좀 잘 하면은 그 담당 직원의 실적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거래처별로 어떻게 네. 관리되고 있는지 네. 확인하실 수가 잘하면 보너스, 못하면 채찍질. 채찍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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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메뉴이고요. 네. 네. 보시면 제일 좌측에서 목록에서 이제 직원분 먼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저는 김유진님. 저희 조상님인데, 너무 구발진이었나요? 네네. 그렇군요. 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김씨 화이팅. 네. 직원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담당 미지정 거래처 이렇게 이제 거래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 지금 담당 미지정 거래처에 요만큼은 황진희 님이 지금 담당자시고요. 네. 많은 걸 가지고 계시네요. 네. 이쪽 보시면 서희 님은 이렇게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아마 지금 퇴사 처리돼서 지금 여기는 안 보이시는 것 같고요. 이 김유신 님은 다 팔아 뭐 이렇게 거래처를 담당이야 네. 하고 오른쪽 화살표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김유신 님의 담당 거래처로 지정이 되었고요. 네.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희님이 이제 담당이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안 뜨잖아요. 이제 퇴직자 포함으로 눌러가지고 서희님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뺏어 와서
눌러서 맞습니다. 네, 이렇게 빼주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업 담당자들을 직원들에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거래 내역 휴지통 메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뭐 견적서, 발주서, 수주서, 거래명세서 작성된 문서들 거래 내역 휴지통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당 메뉴에서 삭제한다고 해서 바로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쪽 거래 내역 휴지통으로 일단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 쌓여 있는 건데요. 여기 쌓여 있는 메뉴 중에 이거 데이터만 차지하고 난 이제 불필요해 라고 하면 휴지통 비우기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죠. 이거 잘못 삭제했어? 복원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네. 여기서 선택해서 이제 처리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상단에서 어떤 문서인지 선택해서 그렇죠.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래 내역 휴지통 메뉴도 안내를 드렸고요. 네. 네, 오늘 메인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또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그렇죠.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네,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네. 김유신 장군님의 후회를 그렇죠. 제가 덤덤하게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